섹스는 학문이다. 섹스는 힐링이다. 섹스는 예술이다. 대한민국을 바꿀 혁명적 섹스 코드.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피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이란 뭔가 진짜 우리가 피임이란 뭔가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성생활도 중요하지만 피임 중요하잖아요. 저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상담무사인데요. 네이버 지식인 상담무사인데 이제 깜짝 놀란 게 그 질문의 80~90%가 피임하고 성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그러니까 10대, 20대 가장 큰 고민이 피임하고 성병인데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고요. 특히 피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문이 오는데 제가 마지막 생리가 언제고요. 며칠 날 섹스를 했는데요. 임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리 예정일이 뭐 오늘인데요. 뭐 아직까지 생리가 없는데 임신일까요? 아닐까요? 맨날 이런 진짜 불안하죠, 여자들. 그런 질문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게 생리가 터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임신을 기다리는 사람도 애를 굉장히 기다리는 게 애타겠지만 임신할 형편이 안 되는데 생리가 안 나오면 여자들이 정말 불안해요. 아, 그 불안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일상이 안 될 정도로 불안하죠. 이 피임이라는 게 임신을 피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뚜렷하게 효과적인 피임법이 없었어요. 옛날 만추라고 하는 중국 영화 봤어요? 아, 예. 그 영화 보면 그 장찌 예. 말고 공리가 그쵸, 공리지. 자기 남편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는데 젊은 남자랑 사랑에 빠졌던가 그래서 임신이 됐는데 그 애를 지우기 위해서 그때 그 약을 먹는데 아마 독약에 가까운 뭐 이런 약 먹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결국 죽어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만약에 그 마을에서 자기 남편이 이미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죽은 것처럼 멍석말을 해갖고 죽거나 아니면 그 자살을 요구하거나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할 경우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거나 그랬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피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한 여성한테 중요한 그러니까 특히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임신을 일부러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하는 여성도 있고 임신을 하려고 왕의 씨를 받기 위해서 후궁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임신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임신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 재앙이 됐거든요. 그렇죠. 인생 자체가 뭐 끝나는 거지. 그게 근데 이 피임의 역사가 실은 불과 100년이 안 돼요. 네. 뭐 간장 먹고 뭐 널뛰기 하고 뭐 별 네. 방법을 다 양잿물도 먹고 별걸 다 진짜. 먹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어머님이 임신했을 때 막 높은 산에서 막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뭐 애가 생겼다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옛날에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으면 애기 하나 낳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랬죠. 그래서 가장 그나마 과학적이었던 게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점액 관찰법이 가장 효과적인 피임 방법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로 콘돔이랑 피임약, 루프가 개발되면서 인간의 피임이 정말로 쉬워졌고요. 특히 예전에는 피임 때문에 피임 못해서 여성이 평생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을 써야 됐어요. 예를 들어 초경하고 나서 옛날에 이조시대 때 한 15, 16살 뭐 이렇게 결혼시키잖아요. 바로 임신을 해요. 예. 아기를 수유를 해요. 2, 3년. 예. 수유하다 보면 또 임신이 돼요. 예. 왜냐면 피임을 모르니까. 그렇죠. 왜 임신이 어떻게 되는지 피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예. 또 아기를 낳아요. 그럼 또 아기가 한 2~3살, 30살 터울이 되게 2~3살이 많은 이유가 수유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2,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배란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임신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살 때부터 50살 폐경될 때까지 30년이라고 하면 아기 한 10명 정도 낳잖아요. 여자는 생리 한 번도 않고 좋겠다. 그거. 폐경이 오기도 하는데 자기 삶을 애 낳고 키우는데 평생을 바쳤었어요. 예. 그런데 피임약이 개발이 됐죠. 그러면서 진정한 여성 해방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전 지구상 21세기에 인간이 발명한 최대의 발명품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활자고요. 두 번째가 피임약이에요. 와. 피임약이 생기면서 여성들이 자기가 아기를 낳고 싶은 숫자만큼 아기 낳고 싶은 시기에 그다음에 자기가 직장생활을 갖고 싶으면 그 시기 때 애를 안 낳고 이렇게 남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임신을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임약은 여성 해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피임약만큼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바꾼 것이 없었다고 할 정도예요. 혁명이네. 그렇죠. 혁명의 피임은 여성 해방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임신도 중요하지만 피임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인간 특히 여성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피임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본인한테 맞는 피임법이 다르고 그 인생의 시기마다 그러니까 매일 섹스를 하는 시기나 뭐 1년에 한두 번 할 때나 이렇게 피임법도 다르게 이제 적용하는 게 좋죠. 예. 피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다양하게 폭넓게 알아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예.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은 이제 그 상당한 그 개인한테 이제 데미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예. 결혼을 결정하는 커플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실은 난 저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임신이 덜컥 돼버린 거예요. 근데 죄책감이나 이런 것 애한테 미안함, 뭐 죄책감 때문에 그냥 뭐 별 사람 있겠어 하면서 결혼을 결정하는 여자나 남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찢어진 콘돔 이야기인데요. 인디언들은 이제 그 아기 이름을 지을 때 특성에 그- 맞게. 섹스할 때 그 태어날 때 혹은 특성에 맞게 이제 이름을 짓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아기 이름을 지을 때 그 섹스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름 짓는다. 알겠느냐? 찢어진 콘돔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치 않는 그 임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 태어나는 아기한테 상당한 어떤 그 상처를 줍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예, 예. 왜냐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 축복을 못 받잖아요. 맞아요. 예. 그걸 아기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게 저도 피해자인 게 뭐냐면은 예. 제가 일남 3녀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일남이 맨 위고 그다음에 2년대 여기서 이제 끝내야 돼. 근데 이제 네. 우리 할머니가 아들을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아들 하나 가지고는 좀 그렇다. 네. 그때 저희 아버지가 43살, 저희 엄마가 40살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노력을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아들을 낳기로 온 집안의 합의를 보고 네. 노력을 했는데 엄마가 또 마침 태몽도 뭐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열린 고추밭에 가고 이러니까 당연히 아들이다. 근데 내가 딱 태어나는데 이게 고추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뭐 그걸 기억 의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맨날 듣는 너는 아들 낳으려 그랬는데 너가 딸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예요. 난 그래갖고 난 내가 남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회적으로 내 환경이 그래서 남자들이 이겨 먹어야 돼. 뭐 이런 게 난 주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아서 내 자신에 대해서 명상을 해보면서 내 어린 시절에 내가 왜 여자인데 이렇게 난 생긴 건 되게 여성스러운데 속은 왜 이렇게 남자 같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넌 남자다. 너는 제가 봐도 약간 보이시예요. 네, 보이시하고 그런데 아니 이제 이렇게 딱 꾸미면 또 되게 여성스럽거든. 그러니까 천상 여자. 어느 점쟁이가 그러더라고. 천상 여잔데 속은 남자야. 그래서 그게 어릴 때 안 좋은 듣는 거예요. 얘기들이 진짜 상당하게 그 강하게 남습니다. 아까 그 말한 대로 임신 중에 엄마가 예. 애를 원치 않았어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를 낳았어요. 예. 근데 그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거부하는 거예요. 젖을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세상에. 옆에 있는 어머. 동네 아줌마가 와서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 젖을 줬더니 자기 젖을 먹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엄마가 이 애를 원치 않았던 거야. 세상에. 근데 그걸 알고 알았구나 뱃속에서. 애가 젖을 거부하고. 어머, 그러니까 세상에. 원치 않은 임신이 애한테도 불행이고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우울증이나 뭐 정신분열증이나 그렇죠. 사이코패스나 이런 거 될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범죄자들도 많이 정말 생기고. 축복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임신했으면 그 다음에는 생각 바꿔줘야 돼요. 맞아, 맞아. 축복해줘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낙태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낙태 당사자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이제 시달리면서 여성 에너지가 상당히 약화되는 그러한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도 잘 걸릴 수가 있고 작은 근종이나 골반통들이 잘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상담 과정에서 남성도 이제 그런 분도 있었어요. 남성도 이제 임신을 그 시켰는데 결혼을 했지만은 이제 애 키울 적정한 때가 아니라서 이제 낙태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여자의 어떤 주장으로 낙태를 하게 됐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남자분이 예, 되게 섬세하신 분이네 감정적으로. 그렇죠. 그런 사례도 제가 그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야, 예. 죄책감이 엄청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기 낳는 거는 창조주정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계획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남자가 만약에 13, 14세나 14, 5세부터 이제 몽정도 하면서 사정을 해요. 예. 근데 죽을 때 요즘 100살까지 만약에 산다고 보면 만약에 10,000번 섹스를 한다. 그럼 애기는 한 명이나 두 명 낳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섹스는 전부 다 피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피임이 중요한 일. 예, 중요하고 성생활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봐요. 그렇죠. 식사하면서도 이거 임신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오늘 날짜 며칠이지? 막 이런 거 계산하고. 그러니까 막 좋다가도 딱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들어가면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피임에 대해서는 섹스는 학문이다라는 것처럼 학문적으로 잘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섹스만큼 중요한 게 피임이에요. 우리가.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피임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말한 대로 피임은 모든 인류가 실은 그 섹스와 피임이 같이 갔어요. 아기를 뭐 임신을 하고 원하기도 했지만 피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을 거거든요. 결혼할 형편이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부모 허락을 못 받은 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일단은 섹스하고 임신을 분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오래된 자료가 BC 1850년도에 이집트 사람들이 정자를 죽이기 위해서 뭐 꿀도 써보고 탄산소다, 악어똥 이런 거를 다 살정제로 사용했다는. 악어똥? 네. 살정제. 네, 살정제. 그러니까 정자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여자 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 경막용으로도 좀 썼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BC 1550년도에는 그 순면천을 아카시아 그 식물향에다 적셔갖고 탐폰 형태로도 질에 넣기도 하고. 아카시아 네. 어디다가? 질에다가 탐폰 같이 이렇게. 그것도 이제 살정제를 썼겠죠. 그다음에 이제 질에서 자궁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 밀랍, 그다음 기름종이, 해초 그런 걸 이제 뭐 차단을 하기도 했고 이제 18세기에 가장 유명한 바람둥이 카사노바가 레몬을 2분의 1로 잘라가지고 껍데기를 자궁 경부에 씌웠어요. 이게 이제 경막법처럼 지금 이제 미국에서 쓰고 있는 다이아프램하고 비슷한 건데, 예, 그러기도 썼고 1800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자궁 경부를 막는 경막법을 썼는데 그때만 해도 한 120개가 넘게 자궁 경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를 사정을 하지만 자궁 경부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빨리. 120까지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쓴 거죠. 아까 말대로 이제 레몬 속에 파가지고 자궁 경부에다 막아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썼겠죠. 근데 로마에서는 껌 이용을 했다는데요. 껌으로. 그러니까 밀랍 같은 것도 쓰고 예, 뭐. 밀랍 예, 이런 걸 이용해서. 밀랍을 그러면 그건 섹스하기 전에 집어넣겠네요. 그다음에 예. 이제 자궁 내 그 삽입장치 요즘 루프잖아요. 그게 가장 원조가 뭐냐면 사막에 낙타 기수들이 사막을 건널 때 낙타가 임신해 버리면 사막에서 애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낳아야 되니까 막기 위해서 낙타의 자궁에다가 조약들을 넣었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이제 그것을 영국의 과학자가 19세기에 이제 루프를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돌을 자궁에다 넣어버렸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응용해서 그 루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재미있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조선시대에 풍속화가 있잖아요. 그죠? 네, 풍속화를 보면은 그게 조선시대의 그 성생활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 회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풍속화를 해석한 글을 우리 카페에 많이 올린 분이 있어요. 네, 그 분석이 상당히 예리해요. 남이 안 보는 것들을 많이 캐치해서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네, 풍속화 중에 하나에 보면은 그 남녀가 이제 그 성생활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추나도도 나오고 네, 그때 이미 이제 추나도를 흥분제로 이제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오일 항아리도 있고 향낭도 있어요. 향낭. 생각보다 이제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 상당히 품위 있게 섹스를 즐긴 그런 정황을 우리가 풍속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페미돔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페미돔. 네, 이거를 이제 발견해 놨는데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청오리 같이 보이네요. 예. 네, 그림을 보면은 이제 창호지를 사용해 가지고 네,
페미덤으로 사용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또 이게 민간 요법으로 비단실이나 특수하게 가공한 창호지를 자궁에 넣어서 피임을 했다 기생들이 조선시대 때. 아 그런 기록 있습니까? 네.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성관계 직후에 창호지를 넣으면 정액의 흐름을 막아서 피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탐폰 같이 약간 예. 흡수가 쏙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안 보면 또 모르고 보면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저도 예. 이 그림 본 것 같은데 창호지는 오늘 처음 봤네요. 예. 어, 선비가 지금 딱 그 페미돔을 지금 네. 뺀 상태를 네. 딱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2000년 역사에서 이제 그 비포 애프터 크라이스트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피임약인데요. 가족 계획으로부터 성관계 관습까지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래서 1960년대 성해방의 밑거름이 됐고 여성 해방주의의 발현을 자극했고 서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 실은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평균 아기 낳는 숫자가 한 6.4명 이렇게 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그 시기에 때 1950년대 60년대까지 6명 10명 이렇게 낳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피임약이 나온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아기를 하나 둘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임약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성 해방주의를 자극했지만 서구 사회의 그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다 망가뜨렸고 그래서 그 한 생리학자가 피임약이 인류의 행동 양식을 가장 심각하게 변화시킨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만큼이나 그렇죠. 피임약이 우리 그러니까 핵가족이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게 실은 피임약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 피임 효과라든가 투여 방법이 간단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1960년대 처음 FDA 공인 받아서 미국 시장에서 시판됐고 뭐 피임약이 네, 피임약이 경구 피임약이 그러니까 그렇죠. 1960년대 처음 FDA 승인 받았고 처음 시판했으니까 피임약의 역사가 지금 5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피임약 용량이 많아서 계속 부작용이 많아서 쓰네 많이 하다가 1973년도에 이제 저용량 경구 피임약이 쓰이기 시작했고 1975년도에 노플란트라 그랬고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을 과량 썼더니 뭐 유방암이라든가 지질 변화 그다음에 자궁내막암이 있으니까 프로게스테론을 만주는 피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팔에다 하는 임플란트 자궁에다 하는 미레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다가 1991년도에 노플란트가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점점점 피임약이 그 진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남성 피임 기구 중에 이제 콘돔인데 그 최초로 그럴듯한 콘돔이 만들어진 것이 17세기 중반인데 그 영국에 50여 명의 애인을 두고 주면서 즐거운 임금님으로 불렸던 찰스 2세 황제가 있었대요. 오. 그러니까 즐거운 임금님으로 불렸던 영국의 찰스 2세 황제인데 50명을 예, 애인이 50명을 주고 섹스에 탐닉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페니실린이 1950년도쯤 이렇게 상용화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17세기 중반이었기 때문에 가장 그때 무서웠던 게 매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치가 콘돔 박사였는데 이 주치가 보니까 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린 양의 맹장으로부터 콘돔이라고 하는 이제 걸작품을 개발했어요. 아. 요건 피임용이 아니고 그 성병 방지용이네. 원래는 성병 방지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 콘돔 박사가 이 공로로 예. 그 기사 자기를 콘돔 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양 한 마리로 겨우 몇 개밖에 만들지 못하니까 콘돔의 가격이 비쌌고 그다음에 사용한 콘돔은 또 다시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은 생각보다 이제 왕만 쓰는 게 아니라 귀족들도 그걸 쓰려고 했을 거고 뭐 카사노바도 쓰려고 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비쌌고 일단 닥터 콘돔보다 이제 100년 먼저 콘돔을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490년도에 그 유럽이 매독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죽어가니까 이탈리아 해부학자 팔로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린넨천으로 주머니 모양의 기구를 만들어서 매독을 예방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린넨천으로.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획기적이었죠. 근데 문제는 섹스의 즐거움은 줄여버리면서 위험도 막지 못해서 부인들이 이제 불평을 했고. 그렇지 린넨은 세겠죠 그게. 네, 그래서 이 팔로피우스가 콘돔을 먼저 만들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못 붙이고 나중에 콘돔경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게 됐다는 거고. 이 팔로피우스는 팔로피안 튜브라 그래갖고 여자들 나팔관 이거를 발견해갖고 이제 해부하게 자기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죠. 진짜 우리 지금은 이제 태어나서도
뭐 피임약이 다 있으니까 네. 쉽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공포고 섹스를 즐기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카사노바가 음. 콘돔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음. 카사노바가 건드린 그 많은 그 귀족 부인들이 한 명도 임신한 적이 없대요. 굉장히 피임을 잘했던 피임의 그 규제. 매너가 또 좋았다는 진짜 거지. 고수네요. 네, 진짜 진짜 고수야. 체외 사정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되면. 그래서 하여간 콘돔은 남성이 주도적으로 피임을 할 수 있는 거고 피임약은 여성이 주도해서 이제 피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만들어지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오랜 역사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만 그런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거쳤던 거였죠. 이제 콘돔이 이제 1840년대에 와가지고 이제 네. 고무의 발명으로 이제 보편화되기 그쵸.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초에 자동 생산 라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죠. 많이 이제 보급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피임의 역사가 그렇게 네. 이렇게 휘황찬란했나? 최근이었다. 네. 겨우 그러나 인간은 부단히 피임하려고 노력을 좀 했다. 네. 예. 이미 고대에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 배란일을 알아가지고 네. 기생들은 그 달거리법 이런 거를 했다고 하네. 기생들은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생 임신해버리면 그 장사 안 되는데 그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 궁전에서는 그 배란기 여자 배란기 때 합궁 날짜를 잡죠. 왕비하고 그렇죠. 왕. 궁전에서야 뭐 그 경축할 만한 일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피임의 그 우리가 필요성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어쨌든 애기 한 명을 낳아서 키우기까지 보통 20년 이상이 걸리고 경제적인 걸 봤더니 한 2억이 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한테 임신은 엄청난 책임하고 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억 있으면 네가 애를 네. 가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런 경제적인 책임이나 또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인생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여성하고 남성한테 임신은 엄청난 인생의 사건이고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고 임신을 피하고 이것은 한 사람 인생에 있어서 삶을 계획할 때 뭐 자기가 대학교를 가거나 직장 갔거나 결혼한 것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거나 괴로워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결정하고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하고 특히 여자들 중에 맞아. 임신해갖고 자기 꿈 접는 사람 많아요. 그 미국에 20대 때 대학생이었는데 네. 임신해버리면은 물론 이제 요즘에 낙태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있지만 그거 결정 안 하고 제가 아는 언니 같은 경우에는 성악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자기 이제 이렇게 카페에서 알바 노래를 했는데 뭐 놀러 온 남자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둘이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팬이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나중에 뭐 하룻밤은 아니었고 한 3일은 잤다 이러더라고. 근데 임신한 거예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응? 예쁜 학생이 임신을 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엄청 갈등했겠죠. 얘를 뗄 그러겠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선택을 한 거예요. 모성애가 있어서 애를 내가 낳아야 된다. 내 새끼니까. 그럼 어떻게 집에다가도 말을 못하고 학교는 휴학해버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강릉에 간 거예요. 강릉에 가서 거기서 포장마차 하면서 에? 인생이 이제 그때부터 억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 그 동네 애들이 좀 불쌍하니까 여자 혼자 어린애가 와가지고 배불러 포장마차 하니까 동네 총각들이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러면서 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방향이 틀어진 거거든요. 불행한 결혼의 조건 중에 세 번째인가가 원치 않는 결혼인데 임신으로 해서 결정을 한 거. 저도 의대 다닐 때 저희 선배 언니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 앞에 카페 주인이 있었는데 되게 잘생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친해져갖고 결국 임신하니까 학교도 다니는 동만 동해갖고 겨우 졸업했고 나중에 인터넷이든 또 하는 동만 동해갖고 했는데 안 행복하게 살아요. 하긴 했는데. 네,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하버드 경영학과를 나온 여자도 제가 굉장히 잘 나왔고 은행 지점장 부지점장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 맞아갖고 결혼하고 임신 딱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하버드까지 갈 때까지 그다음에 의대 갈 때까지 했던 거 소용없고 임신하면 여성은 뇌가 엄마 뇌로 바뀌어버려요. 호르몬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걸 했어도 그걸 포기하고 애를 지킬 수 있는 뇌의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접게 되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임은 정말 중요하고요. 남자는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쵸. 또 빨리 임신시키고 결혼으로 반대도 가는 있어요. 경우도 있잖아요. 여성의 경우도 남성이 막 놀았어도 네. 남자들이 임신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동기 중에 하나는 간호사인데 마음에 드는 의사가 있으니까 이제 회식을 가갖고 잠자리를 하고 나서 임신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하고 결혼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결혼하고 나서 이미 3, 4개월쯤 됐는데 결혼 후에 임신을 한 거예요. 아 진짜? 어머 럭키하다 그거는.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그렇게 한 거지. 그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결혼했다. 아니 그래도 당연히 임신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댁 식구들이나 그 시댁 식구들이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사악한 그치. 여자지. 그러니까 평생 죄인으로도 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그래도 뭐 성공했네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도 한다고요. 예. 그래서 평생 한두 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인간의 섹스 중에 나머지 시간에 피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임신보다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피임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특히 20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에게 피임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섹스 이꼬르 피임입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럼요. 네, 자기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근데 이게 얼떨결에 우리가 진학이나 이것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막 고민하고 노력해왔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우발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제 조카가 이제 성생활을 시작한 것 같다고 언니가 그러더라고. 남친이 생겼는데 하루를 외박을 했다는 거 요년이.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지방에 어디 가 있는 사이에 내가 나는 말 못하겠으니까 이모인 네가 얘기 좀 해줘라. 네. 아, 그래서 알았어 내가 총대 몇 개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일요일 날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조카 방에 딱 들어갔어. 걔가 이제 대학교 뭐 한 3, 4학년 나이 됐죠. 네. 그래서 얘야 네가 이제 성생활 근데 참 처음에 말 꺼내기가 나도 좀 거시기 하더라고. 그런 얘기 평상시 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그래서 너가 이제 성생활을 시작했다면서 축하한다. 그랬더니 얘가 한 말도 안 하고 씩 웃어요. 네.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래 이모가 네가 성생활 하는 건 좋은데 네. 반드시 숙지할 것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피임 얘기해줬죠. 네. 체외 사정을 하든지 아니면 너의 배란일을 정확하게 10에서 14일 생리 분명히 시작 날짜다. 네. 이때부터 10에서 14일을 네가 계산을 해라. 철저하게. 반드시 이거 잊어버렸다가 너 임신하면 그거 가장 문제고 제가 그 즈음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 대학생들을 임신해가지고요. 낙태하는데 뭐 100만 원 이상이 든대요. 네. 공개적으로 못 하잖아요. 지금 금지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신용불량 된 게 카드로 100만 원이 돈이 어딨어. 얘네들이 용돈 받는 애들이. 그러니까 남자애가 긋든 여자애가 긋든 100만 원 카드 긁어놓으면 요걸 지들이 또 갚을 능력이 어딨어요. 그래서 신용불량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요? 현실적으로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래서 야 너 그러면 너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랬더니 얘가 알았어. 날짜가 언제라고 그러니까 시작일부터 계산해서 10에서 14일이야. 반드시 그건 피해야 된다. 반드시. 딴 건 다 좋은데 그것만 명심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교육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관계라는 게 우발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그렇죠.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이제 콘돔 써야 되는 거지. 필요성을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여서. 네. 근데 뇌에다 박아놔야 돼, 진짜.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